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관 만드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셜벤처의 미션을 만들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기말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의 정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이 법인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1인 기업, 혼자 예, 대표이사가 되고 사원이 되고 1인의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예, 이 경우는 이제 변호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협동조합은 우리가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던 어, 이런 마켓 중에서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기농 마켓이라든가 농산물, 예, 이런 수산물 이런 것들을 파는 장터들도 또 심지어는 교내에 있는 매점들도 이렇게 협동조합의 형태로 해서 또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각각의 조합원들이 있죠. 조합원들이 주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1번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있고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있고 3번 같은 경우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일종의 주주에 해당을 한다. 일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은 비영리적인 목적이죠. 보통은 사단법인은 비영리 조직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영리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회사에 가까운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요. 학회, 우리가 학술 대회 하는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또 사적으로 어떤 협회도 있습니다. 협회. 그래서 여러 가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발기인들이 있어서 설립을 하고 또 공공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단법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이것은 여러 형태들 더 추가할 수 있을 텐데요. 역시 조합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증이 가능한 조직 형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 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상 법인으로 구분이 되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이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 민간 단체도 인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정관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설립 요건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 기업과 법인 설립은 근본적으로는 다르고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인 자체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유형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상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관에 명시해야 되는 이 사항,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셜벤처의 목적이거든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의 이 창업 수업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목적으로 소셜벤처로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설립 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 사항을 삽입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것에 그 정관들이 그 예시로서 다 들어 있습니다. 정관은 꼭 이렇게만 쓰는 것은 아니라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내용들을 이 법무사 이쪽에 그 법인에 관한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이런 법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들과 상담을 하면서 또 정관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고요. 물론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로 보면은 총칙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게 정관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1조 이 회사의 상호는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셜벤처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회사의 경우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목적 및 사업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적 및 사업에서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미션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선정한 그 소셜벤처 아이템 그리고 그 아이템 사업을 수행할 소셜벤처의 미션을 정하고 그 목적 및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이런 스테이트먼트죠. 하나의 이제 문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집어넣으면 정관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죠. 이것은 다양합니다. 뭐 카페를 할 수도 있고요. 마트를 할 수도 있고요. 교육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행업을 했죠. 뭐 공정무역이라든가 다양한 여행업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힐링 트립이라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2번은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서비스업,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그리고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이런 식으로 보통은 또 추가의 여지가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보통 하다 보면은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하죠. 그런데 그 신사업 분야조차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은 정관의 변경 없이도 신사업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좀 특별히 많이 다른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과 그것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또 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별도의 절차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에서 해당 면허가 필요한 것인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의료 관련 자격 면허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류를 판다 이런 이제 사업을 하면 그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판매 면허가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의 사업 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는 그 목적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또 비슷하게 됩니다. 본점 및 소재지의 설치. 그래서 어디에 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공고는 이렇게 이제 회사를 정관도 만들지만 회사 설립을 하면 공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아주 적지만 이것은 또 비용이 들긴 하는데요. 또 신문에 작게 나죠. 그리고 주식 이제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주식의 총수가 몇천 주 또는 몇만 주로 하고 보통 한 주당 금액이 5천 원이 되죠. 그러면 이 금액 곱하기 총 주식 숫자 하면은 그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만주로 해서 설립 시 하고 그렇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김영식 보통 주식 또 이런 그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 형태를 좀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여러분이 주식에 대한 이제 뭐 주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합의된 게 있고 특별히 명시할 게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넣고 또 특약 사항에 관한 것들을 이제 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설립에는 예, 우선 그 1만 주로 설립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예, 그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 주당 5천 원이니까요. 이제 총 만 주가 있으니까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자본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명의 개서 등 여기에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주식에 관한 어떤 권리 부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 주주 명부, 폐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적인 주식회사 하는 것이랑 거의 같습니다. 주주 명부. 는 이렇게 항상 그 주식 명부도 꽤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일 경우 스타트업들은요,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주주가 단순하죠. 그렇지만 그 명부를 보통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본다 해도 제출해요.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제출하는 경우 어떤 이제 주주들의 명단을 잘 항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주소 이전, 이 부분도 역시 보통은 이 법인 상법에서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따라주고 주주총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소집하고 그리고 소집권자는 누구고 이런 이제 사항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소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 업무를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면은 좀 더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또 주주 이사회 의장은 누구로 하고 유고시에는 누가 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어떻게 의결권의 과반수 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된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그 의결권 행사도 가능할 경우가 있다. 뭐 요즘에 비대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 경우도 가능한 부분을 써주고요. 또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회의록입니다. 일종의. 이것을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아무 결과도 안 나오면 그것은 정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원과 이사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이사, 임원 다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선임을 해두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포지션으로 뭐 법인이 되어 주십시오 등등의 이렇게 또 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또 감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한 것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숫자를 몇 주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이사가 나와 있죠. 사회이사로 반드시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이사는 그 사회이사는 보통 그 임직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에도 사회이사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사회에는 사회이사를 두는데 이것은 뭐냐? 일종의 그 견제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여러 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귀를 닫고 안 들으려 그러면 그 소통의 채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대학이랑. 그래서 이렇게 그 법인과 너무 소통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사회이사를 중립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선임을 하고 이렇게 또 그 전체 지배 구조 자체가 상당히 균형 잡히고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도록
그래서 이사도 외부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은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 상법 제382조에 따른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소셜벤처 인증에 관해서 또 의사결정 구조 이게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우리가 ESG 많이 얘기하는데 그 거버넌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사회이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또 추가적인 검토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박스에 참고 자료는요 상법 중의 일부예요. 여러분 실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 이사를 선임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법의 전반적인 개요적인 것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매뉴얼은 또 각각의 회사에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션, 회사의 그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계성이 있도록 작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사의 선임, 또 그 회사와 관계, 사회이사 이런 부분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부분, 또 사회이사는 어떻게 임명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명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여기에 이 중요한 사회이사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직계 가족이라든가 를 피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보통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임기가 연장될 수도 있지만 그 임기가 보통 정해져 있는 임기제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이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사회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는 이제 의결 과정입니다.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고 결의할 때 과반수 출석 이사 과반수 이것도 정관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꼭 과반수가 아니라 뭐 3분의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분의 1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사전에 잘 협의를 하고 잘 고려하여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정관을 바꾼다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회 의사록 이 부분도 회의록인데요. 이것도 항상 남겨두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그 이사회 안건 같은 경우 뭐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도 이것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지 대표이사가 변경이 된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직무 또 보수와 퇴직금 등에 있어서도 있고요. 여기에 또 회계, 회계 부분은 여러분 또 중요하죠. 정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셜벤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목적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회계 부분에는 그렇게 그 반드시 보고를 뭐 회계적으로도 사회적인 가치를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명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 회계 부분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사항들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재무제표 및 여러 이러한 다양한 재무제표 및 그 보고서, 영업 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해서 공시죠. 보통 공시를 합니다. 근데 상장 기업들은 공시를 하고 비상장 기업들도 작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을 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되고요. 특별히 이익금 같은 경우에 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법정 적립금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경우에는 어떤 이익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초과금이 어떻게 다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 법인의 성격을 그래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같은 경우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금에 대해서 법정 적립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립한다든가 하는 과정은 없지만 여기에 중요한 그런 어떻게 회계적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오죠. 사회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 해서 이것을 이제 반드시 이익금에서 법정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또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과 그것을 재분배를 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 보고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쓴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결국에는 그 자금을 어떻게 쓰냐 이것이 결국에는 소셜 벤처에서 사회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달성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타 이익금 처분액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이런 또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고용 확대 등을 위해서 시설 투자 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 목적을 위해서 여러 용도를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하면 이 주주들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벤처에서도 이러한 명시된 여러 그 목적들을 명시하고 그것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그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이런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만들고 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라.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이익준비금, 이것은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면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이 제32조 2항의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또 시설 투자,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도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정관을 만들 때 어떻게 이것을 이익금을 쓸 것인지도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서
회계적인 부분을 지나고 나면 그 외에 보칙, 부록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해서 또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둘 수 있다. 특별히 여기에 그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는 인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취약계층 해당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위한 사업들 아니겠어요?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 그 종사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의 이제 인사 규정들이 기업에는 다 있죠. 비영리 기관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인데요. 정관에 쓰지는 않습니다. 인사 규정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회 목적 자체가 취약 계층과 인권과 또 사람을 위한 그 인간을 존중하는 이러한 사업 목적이 다 들어 있다면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정관에 가능한 명시할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해산 시 자녀 재산의 처분이라든가 기타 이제 준용 규정들도 정관에는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들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외에도요, 다양한 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은 이렇게 발기인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관을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까지 해서 그 정관이 효력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회사라든가 또 조합이라든가 기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하는 그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요 조금씩 달라지는 정관이 달라지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 한번 그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그 아이템에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부터 정하시고 또 그에 맞는 정관의 내용들을 다양하게 조사해서 한번 넣어 보시고 또 이 예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정관을 구성해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에도 유한회사에도 나오죠. 이것은 물론 이제 회사 상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회사 상호를 회사의 기업 명이 되는 것이죠. 법인 명이 됩니다. 정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 법인 형태를 가지던지 간에 이렇게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 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기반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증대를 높이는 고용 증대를 위한 사회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특별히 보통은 정관의 목적에 사업 내용만 기재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목적 이게 미션에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각의 정한 그 소셜벤처의 아이템 및 그리고 그 해당 소셜벤처의 목적, 미션 이것들을 잘 먼저 정의를 해서 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그 목적들의 세부적인 우리가 앞선 사례와는 다른 사업들이 또 있죠.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가사 간병이라든가 또 장애 보조 도우미 파견 사업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이라든가 또 재가 간병
어, 파견 사업, 그리고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가보신다면은 협동조합도 있죠.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정관이 이렇게 그 협동조합 명이 있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어, 어떠어떠한 조합이라 한다라고 우리가 하고 이제 이하 이 조합은 해서 이 경우 이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에 의하여 을 통해서 무엇무엇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 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벌써 이제 상당히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은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이 또 수혜 계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이 가치를 그 조합원들 위해서 창출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또 사회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합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합장 이런 것도 있죠. 조합장이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 있고요. 뭐 그중에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외에도 노동조합도 일종의 그러한 그 각각의 구성원을 위한 구성원들이 주주가 되는 이런 단체요. 하나의 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 형태가 상당히 소셜 벤처에는 많고 뭐 해외 경우에 몬드라곤이라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이것도 조합의 형태라서 소셜 벤처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사례인데요. 그렇게 여러분 그 조합도 앞으로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확산이 되는 소셜 벤처에서 어떤 그 법인의 형태로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다양한 조합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조합의 경우에는 이 출자 적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죠. 왜냐? 조합원들이 보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출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의 본인들의 그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비 부담에서 이것을 처음에 납입을 다 해야 됩니다. 납입을 해서 납입된 경우에 조합원이 되고 또 나중에 그 이제 어떤 공동 구매라든가 공동 혜택을 누리고 또 발생한 이익금도 나눠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출자금을 어떻게 내고 관리할 것인가 또 출자 증서를 교부하는 거 내용들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지분의 범위, 양도의 부분에서 양도는 여기 금지돼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명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주식회사랑은 다르게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합이 이런 부분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조합을 좀 더 아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도 전문적으로 전문가로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쓰실 수도 있고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 자료로서도 이렇게 정관의 내용들의 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그 출자금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도 그 이익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법인과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 회계 결산을 해서 또 그 이익금이 있을 때는 물론 이것도
적립을 할 수도 있고 또 분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분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역시 총회. 총회는 이제 그 결국에 주주들이 다 참석하는 게 총회고요. 이사회는 그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 등기이사들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참석하고 의결하고 하는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러분 ESG 중요한데 그중에 G, 거버넌스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버넌스에서 이러한 투명한 절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합은 매우 투명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보는 것도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이제 총회에서도 각각의 주식회사보다 더 이 총회에서 각각 조합원들이 아주 본인들의 그 의결권을 잘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총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또 조합에 대해서 정관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예,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 뭐 조합 임원 매우 중요하죠. 예, 조합장, 이사장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에 대한 것도 선거 운동도 하죠. 예, 선거 운동하는 부분, 조합원, 예, 또뭐 이렇게 임원에 대한 부분,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이런 것까지도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조합의 경우 정관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상당히 좀 긴 형태로 조합 그 임원들, 감사들 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특히 여기에 이제 임원 보수들도 중요하죠. 임원들에게 보통 조합장은 다른 것보다 또 이 일을 조합을 위해서 합니다. 노동조합도 이제 임원을 맡게 되면은 본인의 업무도 있겠지만 이 조합을 위한 업무들이 주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 명시를 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종류 있는데 사업을 자세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상당히 비영리 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결국에는 사회 목적,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에도 그 명칭으로 시작을 해서 그 법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미션에 해당하는 목적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이러한 간병부터 차량 이동, 병원 동행, 또 건강 상담 모니터링, 우회 서비스, 복지 용품 대여, 판매 및 관리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사단법인으로도 소셜 벤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단법인 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도 비영리입니다. 비영리이고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예시에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을 한번 보시고 또 정관들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무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학회도 사단법인이고요.
또 여러 협회도 사단법인이고 보면 사무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직원들도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이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본사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회계 재정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 수익금 여기에는 기부금들도 있거든요. 후원금.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회원에게 배부하지 않는 거. 조합이랑 다른 것이죠. 예. 또 수입도 여러 사업을 통한 것도 있지만 또 정부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 후원 기부금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보통 일반적인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자금을 통해서 보면 그 단체의 성격, 법인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 이제 보칙들을 우리가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관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 법인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 법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좀 특별한 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법인. 그래서 일종의 조합 법인인데 여기에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으로서 명칭을 무엇이라 한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법령에 따라서 세금 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사회적 기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는다는 자체도 그 사회적 기업 그 육성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경우에는 또 이렇게 법령 여러 가지를 충족을 시키면서 특별한 법인 소셜 벤처를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은 그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아주 특별한 목적만으로도 별도 이렇게 법인을 둘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보면 집단 재배, 또 공동 작업, 농업에 관련된 여러 그 농기계 시설 대여 사업, 또 공동 시설 설치 운영, 농장업, 대행, 그다음에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그래서 우리 아는 농협 있죠? 농업협동조합 다 이런 부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농협에서 마트도 하고 은행도 금융업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부 사업들을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도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원 자격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농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농협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농업과 관련 없는 자가 여기에 조합원이 되기는 어렵겠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농업에 종사하는 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준조합원은 그에 관련 생산 기술, 경영 또는 유통에 또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기 위해서 준조합원도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입 절차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입 같은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조합원 경우에는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합원들 각각의 권리 이것도 우리가 ESG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조합 형태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조합원 하나하나가 다 주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결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명시랑 또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르죠. 의무 사항들을 이렇게 그러므로 반드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또 출석도 해야 되고
또 노동 규정도 있어야 되고 출자도 출자금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 로 하지 않으면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탈퇴는 탈퇴 의사를 밝힐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탈퇴가 된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제명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출자가 중요하죠. 적립금.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형태의 출자, 농지, 농기계, 현금, 기타 현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좌의 금액은 얼마이고, 해서 몇 좌의 출자를 한다, 몇 구좌를 가진다, 보통은 출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몇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무사항들이죠. 여기는 권리를 갖기 위한 의무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출자 증서를 가져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건 이거는 증권 같은 것이죠. 증권. 보통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주식에 대한 증서를 가지는 것처럼 여기도 출자 증서를 발급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증자도 할 수 있고 법정 적립금으로 출자 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런 것은 이제 사업 중기비금으로 적립하고 또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주식회사랑은 좀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랑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이익이 이렇게 발생을 일시적으로 한 것은 또 배분한다거나 또 재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조합에 해당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자본 적립금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적립금 등 사용하고 처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지분의 계산법이라든가 또 지분의 상속 이런 경우에는 지분이 또 상속도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보면은 조합에서 이 아주 그냥 이것이 상속이 되면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형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특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영농 조합인데요. 여기에 이런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상속받는 것들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럼으로써 이 영농업이 지속적으로 또 발전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뭐 귀농해서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농촌으로 가서 귀농한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청년계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계도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러한 이제 조합, 특별히 영농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요. 역시 회계, 그리고 격리 이런 부분은 공개한다. 매우 중요하죠. 조합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에도 수익 배분 순위, 총 수익을 역시 제세 공과금 내고요. 요거는 이제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생산 자재비, 임차료, 고용 노임 및 생산 부대 비용, 제작비,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조합원 노임, 자산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2월 결손금을 보전한다든가 이렇게 일단은 비영리이기 때문에요. 수익 발생하는 것을 이런 데 이제 다 써야 됩니다. 써서 손해는 안 나야 되겠죠. 손해가 나면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익금의 처분, 이익금의 처분이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역시 여기도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이 이익금은요, 회계연도 3분의 2 이상은 사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또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1항의 사회 목적 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 사업 그렇죠.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있죠. 이렇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을 잘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고 또 조합원들의 권리가 잘 보호될 수가 있고요. 또 목적한 사회적 목적이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임원도 중요하죠. 역시 이것도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임원을 어떻게 선출할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임원의 임무, 그렇죠. 이제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런 이제 책임 사항들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돼 있고 임기도 명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은 또 이사와 감사가 보통 있는데 주식회사부터 지금 이런 조합까지 또 모든 단체들이 있는데요. 일종의 그 감찰관 또는 그 암행어사 우리가 알죠. 근데 암행은 아니고요. 공개된 형태의 그 오디터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조사관, 감찰관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우리 조직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또 어떤 또 회계적으로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투명하고 또 비리가 없이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인권을 해치지 않고 모든 부분을 다 감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ESG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 다 있습니다. 그 임기가 보통 2년 이렇게 되고요. 다 임원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사회이사랑 또 다른 것인데요. 사회이사도 필요하지만 감사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회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역시 정기총회와 또 임시총회 이런 총회 소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회가 개최되는데 어떻게 구성원 총회가 이제 성원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총회 그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또 참석을 적어도 이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의결 사항은 주로 총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결을 합니다. 보통 이사회에서 많이 주식회사에서 있는데 이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죠. 총회가 되고 정관의 변경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 뭐 규정을 변경한다든가 또 이런 합병한다든가 새로운 또 법인들과 뭐 합병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조합들과 그리고 중요한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 탈퇴 이런 것도 같이 의결을 하고요. 또 사업 계획, 수지 예산을 보통 승인하는 일을 하고요. 사업 보고서, 결산서 이런 그 다양한 회계 그 또 재무제표를 처리하고 승인하고 출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이런 그 일들을 아주 총회에서는 다 주요 업무죠. 하게 되고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의결권을 위임한다 그러죠. 위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총회 참석하지 못하면은 그 위임장을 반드시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총회 또 출석 이런 성원이 되어서 분명히 총회가 열릴 수가 있고요. 또 의결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해산되는 거 이런 형태들이 또 해산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 의결하면 그렇고 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성원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사단법인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구성원이 많아야 됩니다. 조합원도 많아야 됩니다. 예, 회원 숫자가 많아야 돼서 딱 일일이 또 그 회원 명부들을 다 작성을 하는데 너무 작으면은 규모가 그렇죠? 이런 조합이나 사단법인 유지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해산 는 이런 경우들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여러 그 채무라든가 있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본인들이 출자했던 것, 그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에서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산 재산에서. 그리고 또 예, 그런 채무를 완지하고 자녀가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나머지 그리고 자녀 재산을 각호의 방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그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산할 때는 또 이 소셜 벤처 경우들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혜택만큼을 고려한다면 공익적 기금,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물론 또 본인들의 지분만큼 돌려받는 어느 정도 남은 그 출자금 중에서는 이렇게 배분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관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